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제조업 부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해외로 이전된 공장들을 본토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의 구상은 제조업 기반을 회복하고 특히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중서부 산업 쇠퇴 지역의 블루칼라 노동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트럼프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현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다크 팩토리의 등장은 트럼프식 제조업 부흥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사람이 아닌 기술 중심의 제조업 귀환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고도로 자동화된 다크 팩토리의 확산을 통해 기술 중심의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회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부터 줄곧 미국의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법인세이나 규제 완화, 무역 장벽 강화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인하려 했죠. 그의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생산직, 조립직, 물류직 등 수많은 전통적 제조업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핵심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의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기술의 흐름을 간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제조업 공장들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앤 다크 팩토리 형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크 팩토리는 말 그대로 불이 꺼진 공장을 의미합니다. 제조에서 공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인력 투입이 없어 조명을 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크 팩토리로 불리며 사람에게 필요한 조명이나 냉난방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완전 자동화 무인 공장의 궁극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다크 팩토리를 구현하려면 산업용 로봇과 물류 로봇, AI 시스템, 각종 센서 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샤오미 창핑 공장, 폭스콘 위스콘신 공장, 테슬라, 기가팩토리, 화낙 일본 공장 등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은 이미 다크 팩토리 모델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은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기계가 모든 공정을 수행하여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합니다. 폭스콘은 로봇 도입으로 공장 직원 수를 1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였고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95% 자동화로 30초마다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화낙의 일본 공장은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개입 없이 최대 30일 동안 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크 팩토리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며 품질 관리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비대면 생산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무인화 기술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일례로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은 생산성이 29.4% 증가했고 품질은 42.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면서도 원가는 15.9% 줄고 기업 매출은 평균 6.4% 올랐습니다. 제조 공정에 사람이 투입되지 않아 산업 현장에 항상 존재하는 인명사고 가능성도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명과 냉난방 소요가 없어 에너지가 절감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감소하여 최근의 기업 활동 트렌드에도 적합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 제조업 부흥은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자리 역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공장은 돌아왔지만 이 공장들은 더 이상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수의 고숙련 엔지니어와 시스템 관리자만이 고용될 뿐입니다. 과거에는 제조업이 곧 대량 고용 산업이었지만 이제는 기술 중심의 정밀 산업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는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거대 자본 역시 일자리 없는 제조업 부흥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1조 달러를 들여 미국 전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대거 적용된 산업단지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단지에는 AI가 수요를 예측해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다크 팩토리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 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잡고 AI 합작사를 설립한 소프트뱅크가 AI 기술을 토대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한 미래 공장의 비전을 밝힌 셈입니다. 리더십 권위자인 워런 베니스는 공장 자동화와 관련해 미래의 공장에는 두 명의 존재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개이다. 사람은 개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있고 개는 사람이 기계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있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당시는 농담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노동력 부족을 감안해 AI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무인 공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 자동화로 연중무휴 운영되는 다크 팩토리를 미국의 대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프트뱅크가 구상하는 산업단지는 수요 예측부터 생산 라인 설계, 생산, 검수 등의 모든 과정을 AI가 하는 것이며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투입도 유력합니다. 이는 제조업의 미국 회귀가 대규모 고용 창출이 아닌 고도화된 자동화 공장을 통한 생산기지의 회귀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애플의 팀 쿡 최고 경영자 또한 최근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로봇 8만 있다면 아이폰 생산 기지를 미국에 둘 수 있다며 무인 공장 설립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확산되는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할 해법으로도 다크 팩토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 수요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워 관세 등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크 팩토리의 확산에는 넘어야 할 산도 분명합니다. 높은 초기 투자 및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반발입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최대 83만 개의 일자리가 공장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등에 의한 산업 자동화는 고용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줄어드는 일자리는 대체로 조립 라인과 물류창고 등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1조 달러 규모 AI 산업단지 구상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앞서 발표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무리한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와 별도로 1조 달러 규모의 신사업을 벌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고용 없는 무인 공장에 대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인상하며 제조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며 일자리 유치를 기대한 각 주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공장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공장들은 빛이 꺼진 다크 팩토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트럼프가 약속했던 사람의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대규모 고용 창출이라는 그의 공약은 기술 발전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힘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제조업이 곧 고용이라는 인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산업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동화로 대체될 일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역량과 교육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며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고숙련, 고부가가치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런 변화에 맞추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 보여준 일자리 역설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실패를 넘어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